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타벅스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신세계 그룹 채용 공고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스타벅스 말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24년 상반기는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링크를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체감상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상반기에 위축됐던 분들도 꼭 용기 잃지 말고 원서를 많이 넣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도 저희 학생이 이제 저번 하반기에 합격이 되었던 곳인데 점포개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상반기에는 왜 붙은 사람이 없느냐. 신세계 그룹은 하반기에만 뜹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붙었던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자소서를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깜짝 놀라실 거고,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거 제가 다 상담해 드리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스타벅스 어떤 기업이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이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1999년 고2때였던 것 같은데 2대점, 1호점을 시작으로 모든 매장을 직영하며 2021년 기준 16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대요. 여기 사실 점포 개발 직무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스타벅스 점포가 있는 곳은 이제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죠. 일단은 그 동네 상권이 입증이 된 거고 또 상권 자체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스타벅스가 있는 곳인가 이 상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로 사용되기도 해요. 신세계그룹의 주식회사 이마트와 미국 스타벅스 본사 간에 50대 50의 합작 기업인 스타벅스 코리아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 미국 스타벅스가 지분을 전부 매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스타벅스의 한국에 있는 거는 이마트가 단독 운영 중입니다. 스타벅스 붙었는데 삼성 리조트 왔어요. 에버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스타벅스 이번에 채용 직무가 이커머스, 온디맨드, 마케팅, CRM, 음료기획, 영업전략기획, 인테리어, 영업회계 쪽으로 이제 채용이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과 친구들이 마케팅, CRM, 영업전략기획까지 이쪽으로 넣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커머스도 그렇고 좋은 기업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셔서 여가가 아닌 직업으로 스타벅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18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소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인데 사실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입사를 위해서 노력한 게 아무래도 이제 나의 어떤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써야 되는데 이번 항목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적는 거기 때문에 배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나의 어떤 역량을 적으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 어떤 나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역량들, 그런 경험들을 적는 게 있고 이건 스토리적인 게 아니죠. 근데 또 스토리를 적는 것들 있죠. 뭐 장단점,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성 경험, 뭐 열정 뭐 이런 걸 적는 게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1번이 직무 역량을 스토리적이지 않은 걸 풀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쨌든 경험이나 역량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이기 때문에 내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토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1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지원 동기를 적고 그 다음에 소제목 구분해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기 노력했던 걸 적고 그리고 2번하고 3번에는 스토리적인 걸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게 국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기엔 논리 없게 생겼지만 논리적인 사람인데 자, 첫 번째 지원 동기하고 직접적인 전문성을 쌓기 위한 경험을 적는 건데 각각 소제목 구분해서 지원 동기는 제가 위에 영상 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지원 동기에 대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로 나뉘는데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풀어내면 되는 거고 직무 지원 동기는 나의 어떤 직무 관련된 관심 도를 경험에 기반해서 작성하면 돼요. 근데 입사를 위한 노력이 들어가니까 직무 지원 동기는 날려버려도 된다. 기업 지원 동기만 적고 직무 관련된 전문적인 경험들을 풀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문성을 쌓기 위한 어떤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턴이나 중고신입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걸 컴팩트하게 풀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뭐 협상력, 데이터 역량, 또 관련 프로젝트 경험, 뭐 관련된 교육 수료 이런 거를 각각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이제 2번과 3번에는 저는 스토리적인 부분을 풀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2번은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세 문장만 짧게 적으면 되는 거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가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업무들인데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적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혹시 1번에 차마다 넣지 못한 나의 어떤 전문성 있는 역량을 풀어내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면 캐릭터적인 역량을 풀어내도 괜찮죠. 자, 일단 캐릭터적인 역량은 3번도 마찬가지니까 묶어서 설명드리면 스토리적인 항목을 적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스토리적인 항목을 내 캐릭터적인 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마케팅, 프로젝트 소개,
또는 뭐 나의 어떤 성과 5% 향상 뭐 이런 게 메인으로 생각해 버리면 읽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읽으려면 외우면서 봐야 되는데 외우면서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꼭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스토리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진짜 중요해요.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읽어보고 싶은 흡입력과 어떤 궁금증 그리고 몰입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공감되게끔 임팩트 있게 흡입력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절반 이상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경험들을 치열하고 타이트하게 풀어내야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명확한 구조입니다. 2 번도 그렇게 풀어내고 3 번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 돼요. 3번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불러뛰는 열정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좋겠죠. 열정이니까 그게 맞죠. 2 번은 제 생각에는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협업했던 경험 이런 거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세계 백화점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상담에 오시면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렇게 쓴 자소서도 있구나.'라고 놀라실 거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취업할 수 있는지 자소서 상태 평가 이런 거 다 해 드리니까 꼭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